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푸르고 높고 청량한 가을로 안내하는 그런 달 9월입니다. 그 모질게 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잘 이겨낸 사람들만이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달 9월이죠. 벌써 대기가 선선해진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량 예상됩니다. 일부는 낮부터 온다 그랬는데 서울지방 9시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5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비 피해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대북 특사 5일 파견 확정, 이런 주제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차 대북 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한 것인데 정 실장이 수석 특사고 서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사 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 또 대북 협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사 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측 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박을 했던 지난 3월 특사단 방북 때와 달리 당일 방문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그는 1차 때와 달리 서로 신뢰가 쌓여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사 대표단이 북한과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번에 가는 주요한 목적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잡는 것이어서 당연히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회담 의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면서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어서 당연히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타키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전원회의 개최,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당 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당 정청 전원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또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도 따른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 입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뉴스아큐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돌입.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법안,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4,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 14일 그리고 17, 18일 대정부 질문,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이 이어집니다.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민생개혁 또 교제혁신 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어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일이 많다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만 보며 윈윈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법안은 물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또렷한 정책 대안 없이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퍼부으면서 세금으로 땜질할 심산이라면서 현미경 예산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락가락 정부의 무능함, 오만한 불통, 그리고 내로남불의 신적폐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아큐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 이런 주제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자 연간 원금과 또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은 DSR이라 그러죠. DSR은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돈을 빌려준 측이나 감쪽의 위험을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 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선인 DSR 비율 100%의 적정선도 문제지만은 실제 담보에 따라서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거나 본부 특별심사 등 예외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출 금리가 이제 점점 폭이 좁아지고 줄어들겠네요.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적폐청산
평화체제, 당정청이 공동운명체 되자. 두 번째, 미국은 말리는데 정의용 남북사무소 이달 초 개소 국가안보실장이죠. 세 번째, 다 돌린 안보지원사 대통령 독대 관행 깬다. 지금까지는 기무사 이런 그 특수기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를 전해줬는데 이제는 새로 닻을 올린 안보지원사는 대통령과의 독대 관행을 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신임 당대표 손학규 올드보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과거에 많은 일들을 했던 나이가 드신 그런 정치 6단, 9단을 내세우는 분들이죠. 다음은 귀국 앞둔 홍준표 국민과 직접 소통할 것. 이어서 병역 해결한 손흥민 몸값 1,300억 원 훌쩍 넘을 듯. 그래도 손흥민 정말 멋지게 이번 한일 간 축구 잘 치러냈죠. 대한민국이 금메달에 아시안게임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안보사 군인 동향 관찰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최근에 21세기 쇼팽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24살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주하는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주 없는 한 달에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조성진은 남극에 가고 싶어요. 빙하랑 펭귄 보러 이렇게 답했다는군요. 아직은 PC방에서 또는 떡볶이집에서 조금은 개구장일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엄청난 몰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주 시간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다는 그의 순진한 마음이 참 재밌고 아름답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용택 시인의 쉬는 날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느라고 애들 쓴다.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그냥 모두 쉬어라. 맑은 가을 하늘가에 서서 시드는 햇볕이나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네, 오행으로 된 짧은 시면서도 시가 재밌습니다. 사느라고 애들 쓴다.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그냥 모두 쉬어라. 맑은 가을 하늘가에 서서 시드는 햇볕이나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이제 그런 햇살이 눈부시면서도 가을해가 빨리 지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드는 햇볕을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이 끝년이 아주 재밌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김용택 시인의 쉬는 날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명절에는 자율적으로 편의점 문 닫게 해달라. 이런 제목입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전편협은 지난주 서울 서초구 프랜차이즈 산업회의에서 2019년 가맹사업 시행계획 수립기간 협의회에 있었는데 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부터 26일에 자율적으로 점포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또 프랜차이즈 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업계 대표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은 가맹 본부와 점주 간의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승인이 있을 때만
점포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재 전편육 공동대표는 자율에 맡겨도 80% 점포는 영업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연휴에 쉬는 것도 본사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편의점 사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 휴무 여부는 본부와 가맹점 간 개별적 계약에 따른 것인데다 자율에 맡길 경우에 시민들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참 편의점 업주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등에 좀 자율적으로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금메달 외신이 더 관심, 이런 주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 누굽니까? 손흥민이죠. 토트넘 하스퍼 잉글랜드 소속인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병역 문제는 다른 대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BBC 등 외신은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발빠르게 다져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나라는 손흥민의 소속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영국이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병역 혜택을 얻었다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올림픽 메달과 함께 한국 선수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손흥민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년 또 저는 3년 가까이 3년 꽉 채우고 이렇게 군대 생활했습니다만은 최근은 많이 단축이 됐고 병역을 혜택을 받는 현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꽤 적지 않은 우리 선수들이 이런 병역 혜택을 보게 됐고 그중 손흥민도 한 사람이었는데 소속사인 영국 방송 BBC 등이 상당히 큰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뉴스작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잘생긴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팁을 40% 더 받는다 말합니다. 어떤 놈일까요? 단순히 그 종업원의 용무에서뿐 아니라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 자세, 말씨까지를 포함한 좋은 점수 덕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름다움의 과학이 여러 면에서 입증을 해낸 통계이기도 한데요. 손님들은 같은 값이면은 좋은 인상을 풍기는 친절한 태도에 서비스맨에게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 나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용모를 비롯해서 목소리라든가 태도라든가 유머 감각, 지능 등이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되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40% 돋보일 겁니다. 뉴스프리전 뉴스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